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복장이 좀 우습죠? 최대한 빠른 소식을 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주말이기도 해서요. 그냥 제가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양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잘생긴 얼굴이니까 괜찮다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환율 폭락,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안정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에 항상 다 관심을 가지고 답글도 달고 그다음에 댓글에서 질문하는 것들을 방송으로 하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애프터 서비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지난 98년 우리가 IMF의 자금 지원,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증시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폭락을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그런 일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하다가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할 정말 중요한 팩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편집자를 어르고 달래서 제가 긴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야당이죠. 야당 바른미래당의 김사마 수석대변인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폭락하는데 아르헨티나보다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분이 하신 말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금융위기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아르헨티나보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락폭이 더 크다. 왜? 우리는 20% 가까이 됐으니까.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발언이요. 정말 많은 신문들이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감을 겪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 정치인들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그냥 아무런 분석이나 조사 없이 실른 언론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얘기 듣겠죠. 아무튼 그 실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지수, 한국은 코스피라고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머벌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바나와로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어로만 보면 머벌입니다. 이 2년 지수 차트를 보니까요. 봤죠? 2017년에 16,000포인트 했던 지수가 2018년 초에 35,000까지 상승했고요.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도 30,000포인트입니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은요. 여기 34,000 거의 연 고점까지 다시 갔다가 좀 하락하긴 했지만 이 하락폭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10월부터 현재까지 20% 가까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는 지수만 보면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이게 좀 2년 차트거든요. 이걸 좀 더 가까이 봤습니다. 가까이 1년 차트로 봤더니 10월 고점이 34,000 정도 했고 현재 지수가 30,000포인트입니다. 고점 대비 12%가 아니라 11% 하락되고 있죠. 하락. 아니 어떻게 우리의 기억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구제금융 받은 게 맞나? 확인해 봤더니 받은 게 맞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무려 연속으로 2번 해가지고 총 570억 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이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달러화 대비 환율이 얼마나 상승했냐면 2016년 1월 대비 현재 무려 4배가
폭등했습니다. 그 당시 달러당 10,000페소였던 게 지금 37,000페소. 심지어 올해 6월, 7월에는 42,000까지 올라갔어요. 4배가 폭등했던 겁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1,130원 합니다. 근데 이게 4,400원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화부채에 있는 기업들 다 망했고요.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 자녀들 다 소환합니다. 왜? 4배가 더 들어가는데, 내 급여가 4배가 오르지 않는 이상, 이거 자녀들 뒷바라지하기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급자족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수입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을 겁니다. 아니,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주가는 저렇게 안정적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어차피 아르헨티나 주식은 아르헨티나 페소화로 거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페소화가 4배 올랐다면 상식적으로도 주가가 4배 올라야 본전인데 2016년 대비 4배 오른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를 달러화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것저것 조사했는데 달러화를 이렇게 비교 차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제가 가져온 게 뭐냐?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MSCI 아르헨티나 ETF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뭐냐? 이 ARGT가요, MSCI 아르헨티나 ETF인데요.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의 고점은 아르헨티나 지수 고점하고 똑같이 올해 1월 달이었습니다. 약 39 정도 했는데요. 현재는 24.9입니다. 즉, 정확하게 고점 대비 45%가 폭락한 겁니다. 즉, 아르헨티나 환율 가치가, 이 화폐 가치가 4배로 거꾸로 가버린 거고, 달러화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증시를 보니까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45% 폭락한 게 맞습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즉, 페소화 가치가 폭락했고 그 폭락한 가치의 화폐로 거래되다 보니 아르헨티나가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 한 값에 사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담배가 돈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옆에 베네수엘라는 뭐 당연히 그런 상황이고요. 즉 달러화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증시를 환산해 봤더니 45% 폭락한 거 맞다. 즉 앞에서 언론들이 정치인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했던 거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거죠. 아르헨티나 주가가 안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셨죠? 그래서 이걸 다시 비교해 봤습니다. 2017년 1월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다면 미국 달러화에 투자한 사람과 아르헨티나 증시에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을 비교해 버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달러화를 투자한 사람은 2017년 1월에 투자했다면 현재 220%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증시에 투자하신 분은 70% 수익을 얻었습니다. 즉 이런 외환위기,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산,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지 자산은 결국은 외화, 달러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 아르헨티나에서 그냥 아르헨티나 통화로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그냥 예금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 다 날라간 거죠. 뭐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거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주식시장을 조사해 보면서 기억해야 할, 암기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그동안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을 쓰고 있는 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결국은 부채가 늘어나야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즉 그건데 문제는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 버리면
기축통화국 선진국들은 자산 버블이 생기는 거고 이머징 국가들은 부채 위기로 환율 상승을 반드시 얻어맞게 됩니다. 즉 화폐 가치 폭락으로 이어진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 이러한 이머징 국가의 부채 위기는 당연히 부채를 많이 내는 게 뭐죠? 통화량 증발이죠. 그게 인플레이션, 부채 폭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결과로 물가도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걸 아는 사람은 빨리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환율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증가시켜서 통화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채 위기, 외환 위기를 겪는 나라에서 최고 수익률은 항상 달러화였다. 즉 달러화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방송 몇 번, 4번, 4부작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해지 자산 중에 일부로 달러와 정기예금을 가입하라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정부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그냥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결국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있고 그 없는 돈만큼을 국내 신용으로 메꾸다 보니까 그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즉 외화 유출을 막아내야 이 나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것도 대충 올리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올려서 유출을 막고요.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서 달러화를 산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지만 엄청 다른 주식을 샀거나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안 믿으신다고요? 그래서 증거를 좀 더 가져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아니고 물가상승률입니다. CPI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가상승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그런데 이 물가상승률을 올린 건 무엇 때문이다? 부채 때문이죠. 통화량 증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부채를 빌립니다. 이 돈으로 뭐 하죠? 달러를 사든지 빨리 먼저 빌리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르헨티나가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왜? 외화 유출을 막아야 되거든요. 막았더니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이렇게 통화 증가율이 하락합니다. 통화량이 하락합니다. 통화량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했다는 얘기죠. 디플레이션을 진입하면 가장 유리한 자산이 뭐다? 달러화입니다.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발해야 되는데 외환이 없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최근 어떻게 하죠? 긴축 예산을 편성합니다. 왜? 일단 줄여야 됩니다. 좀 긴축 예산에서 버틸 수 있는 건 인건비 절약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결론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론. 첫째,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부채 위기를 통해서 외환 위기를 겪는 이머징 국가에 사는 국민이라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산은 뭐다? 달러화다. 그리고 돈을 먼저 빌려서 함부로 주식이나 부동산 사면 그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반드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만약에 돈을 빌렸다면 그 돈으로 뭘 해야 되나? 달러화를 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상황하고는 100%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왜? 아르헨티나는 경상수지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최근 거의 5년 내내 그 적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은 무역수지를 기반으로 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서 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생기면 아르헨티나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부동산 버블이 언제 터질지 걱정이 된다면 그냥 원달러 환율 1200원과 1250원 사이를 넘어갔을 때라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토요일 되도록 짧은 방송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편집자도 쉬실 수 있으니까요. 상승미소 경제와 투자 방송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